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4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2023년 상승 초입 구간 드디어 시작되어 시세 폭발 직전입니다. 작년 3대 악재에 이어 SVB 사태가 단기 이슈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 시도 중입니다. 자, 주도 섹터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이제는 순환매 섹터가 바닥에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극심한 차별화장이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종목을 알더라도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한스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분하게 바닥권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배정을 해드릴 테니 4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상담 진행한 후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이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지수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나라 지수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증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우 증시 뭐예요? 지금 핑크색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하단을 한번 흔들고 올라왔습니다. 얘네는 아직 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다? SVB 사태는 미국발 이슈였다. 금리 인상, 긴축을 너무나도 빠르게 작년에 4%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가 1년에 4% 이상의 금리를 인상을 합니까? 너무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기 이슈가 작용한 것이다. 이제 부작용이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지만 괜찮다. 여기가 주범이기 때문에 범인이기 때문에 좀 늦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 사태가 금리 인상을 종결시킬 거다 말씀드렸고요. 자, 나스닥은 대신 12,000포인트 다시 한번 재차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꼬꾸라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중천장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나스닥이 치고 달릴 수 있다. 기술주가 작년에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치고 갈 수 있다. 성장주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표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CPI, PPI가 이미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금리에는 맞춰갈 만큼은 돼요. 그럼 금리 인상을 더 안 해도 될 만큼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구간만 빠르게 진행시키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론 지금 금리도 높고 한데 아직까지는 뭐 우려감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이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보면서 오늘은 중국 증시를 잠깐만 볼게요. 예. 중국에서 이제 훈풍이 한번 불어왔죠. 중국에서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3월 소매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10%대가 증가했어요. 10.6% 증가했죠. 소매 판매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가 7.4%예요. 예상치. 그러니까 예상치가 7.4%입니다. 전망치나 예상치나 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오고 두 자릿수 보인 게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때 12.1%였는데 이후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2년 만이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은 보석류랑 이제 의류, 담배, 술, 뭐 화장품, 스포츠용품 이런 쪽이 많이 뭐 올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판매는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찾았느냐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류, 담배, 술, 화장품, 스포츠용품 잘 생각해보면은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중국 GDP 올해 4% 이상 성장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1분기 GDP가 어떻게 됐습니까? GDP가 4.5%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몇 %였죠? 5%였습니다. 5%에는 못 미쳤어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가 3.8%, 로이터에서도 4% 정도였는데 시장 전망치를 다 상회하고 있죠. 중국이 뭐 양회에서 발표된 정책 자체가 실망스러웠네 어쩌네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를 나오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 지수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2500 돌파했어요. 이건 돌파한 겁니다. 2550까지 넘어와주면 아주 나이스한 거고요. 조정 받아봐야 2500일 거고요. 2550 구간에서 조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 50포인트가 떠 있는 거죠. 아주 나이스한 겁니다. 그래서 2500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지적 테스트를 받고 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아예 안 내려오고 2550 흔들기 정도만 하고 간다?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식을 오늘도 4천억 매수하면서 코스피 주식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물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느냐? 자, 보시면은 한 2만 계약 정도 매도 우위였던 선물이 이제 5,700계약 매수 우위로 돌아섰어요. 오늘 잘 보세요. 4,279계약을 매도했는데도 매수 우위죠. 만 계약 매수 우위였던 선물을 이제 뭐 오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수 우위로 남아 있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2만 계약이 아니라 2만 계약이 아니라 이게 한 3만 계약 이상 정도 매수 우위가 쌓인다? 그러면 아예 상승 랠리 펼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엄청난 강세장은 아니겠죠. 플러스권에만 있어도 매수 우위 정도만 해도 돼요.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수급 여러분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SBB 사태 때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 14조 원 가까이 다시 재매수 다 해놨습니다. 14조 원 정도 매수되죠. 13조 9,430억이니까 14조 원이라고 할게요. 약 14조 원. 코스피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대신 좀 줄여야 되는 게 맞겠죠. 에코프로가 저렇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좀 줄여야 되니까 코스닥은 뭐 1조 원 매수했다가 설 연휴 이후부터라고 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매도 우위로 돌아섰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2차 전지군들에 한해서만 이제 매도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 종목군에는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순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관심 갖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다시 수급이 회복돼서 상승 쪽으로 넘어가는 이 수급이 나오고 있다. 14조 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요. 외국인들은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매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해도 그만인데 매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선물로 조절해서 선물을 매수하는 방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지수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의 이제 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900포인트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 900포인트를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에서 만약에 여기서 살짝 쉬었다 가는 방향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게 조정을 크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이오 섹터, 엔터, 뭐 게임, 콘텐츠 이쪽
섹터가 같이 동반해서 뒷받침을 해주면은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가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2차전 지주가 쉴 때 그 빈 공백을 누군가 메꿔줄 수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다. 엔터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뒷받침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주가 기본은 해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67,500원간 넘어가줘야 좀 시장이 좀 더 움직일 때 좀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60만원은 요 앞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죠. 60만원 넘어가 준다 아주 나이스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40만원대 있는 이 구간 절호의 찬스고 다시 한올 기회인 것 같다. 저는 이번에 50만원을 넘어가서 지력 테스트 받고 55만원까지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100만원을 넘어가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40만원을 볼 가능성은 낮다. 5만원만 내려가는 것보다 이 45만 원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9배 차인데도 위쪽 방향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100만 원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40만 원대를 다시 볼 가능성보다요. 물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예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그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대신 LG에너지 솔루션의 쉬는 자리를 잘 커버해서 74만원 돌파해서 계속 저항받던 구간을 드디어 돌파했죠. 얘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되실 겁니다. 이제 시가총액 12도 노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슈팅성 움직이니까 여기서 한 차례 쉬어가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어디부터 올라온 겁니까? 이거 포스코 캠텍 시절에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부터 해서 지금 4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분명히 고평가 구간은 맞는데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양쪽 다 1위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기업인 만큼 기대감은 아직도 계속 살려놓고 끌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쉴 때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주는 포스코 엠텍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쪽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부터 제가 10,000원 아래쪽에 8,000원대부터 말씀드렸었는데 7, 8,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4만원 구간 두들기고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좀 줄이면서 좀 보세요.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자, 에코프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80만원대를 갔는데 13만원, 12만원대부터 올라와가지고 이게 10만원대부터 올라와서 80만원을 갔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60만원 정도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50만원을 터치해도 여기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보세요. 이만큼 올라와서 이 정도 조정받는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어제 상한가가 오늘 급등 보이면서 7만원 여기 딱 걸쳐놨는데 간단해요. 7만원 유지되는지 보시면서 보면 되고 8만원 돌파하면은 나이스한 거고. 그런데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쉬어갈 타이밍 줘야죠. 사람도 열심히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면은 다리도 아프고 심장도 호흡도 가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쉬어줘야 또 달릴 수 있다. 계속 뛰면 어떻게 된다? 부상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 기업이 부상당하지 않게끔 쉬어줄 필요가 있다. 포스코 DX 하도 이쪽 이름을 바꾸니까 헷갈리죠. 포스코 캠텍에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또 이제 포스코 DX로 바꿨습니다.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로 바꿨죠. 이거 제가 6,800원 이 구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너무나도 못 넘어오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말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벌써 2만원 구간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3배가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오면 이것도 조금 쉴 타이밍 주고 더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라고 생각하면서 쉬는 구간을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방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실시간 생중계 해주니까 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페이스X에서 이제 화성에 우리가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스타쉽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방산 이 폴란드의 PGG 회장이 온다라고 하죠. 폴란드 방산협회 회장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제 5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방산 쪽으로도 현대로텀이나 LIG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로템 누가 봐도 이제 위쪽에서 한번 눌리고 올라오려다가 계속 실패하고 어떤 움직임이에요? 고점을 이렇게 자꾸 낮추는 기분 나쁜 움직임이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3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32,000원 구간은 어렵지 않은데 32,000원을 넘어가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슨이 진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75,000원 이제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리튬 관련주들 매매 못하신 분들 후발주로 해서 포스코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후발주로 말씀드렸고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을 후발주로 보시면 됩니다. 금양 매수 못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보신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놓쳤다, 한국항공우주 놓쳤네. 그러면은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 같은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 쪽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청담글로벌이나 이런 쪽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직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뭐 전날보다 조금 더 늘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2배 같은 거 의미 없어요. 거래량 메말라 있는 상황이면은 아예 전날 거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요 11,000원 구간 돌파하면서 거래를 한번 터트려준다라고 하면은 14,000원 구간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까지 노린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가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권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CNC 인터가 4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얘가 대장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온 놈을 갈 거냐 아니면 강한 놈이 저항을 돌파할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17,000원 이탈한 다음에 한번 저항 혹은 두 번이나 세 번째 넘어가면 이제 돌파할 수 있겠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리오프닝 이후에는 언제나 이제 카지노주가 가장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이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뭐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원숭이 도창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이슈는 나오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뭐 진매트릭스나 뭐 바디텍매드 이런 쪽 나오곤 있는데 그쪽은 제가 뭐 크게 뭐 썩 좋아하지는 않고요. 예, 뭐 차라리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억울한 게 예, 현대차 뭐 이런 쪽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미국에서 IRA에 따라서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GV70 같은 경우도 기존에 받았던 보조금 제외됐죠. 그래서 좀 너무나도 억울해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현대차 그룹 견제하려고 리베이트 엄청 하고 그래서 IRA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는 현대차다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쪽은 과거의 내연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다 판매량이 20% 이상 감소할 때 23%, 26% 이렇게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3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19만 원에 흔들기가 나왔는데 저거 보조금 제외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저평가예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을 주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위아는 진짜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흘러내리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65,000원 돌파 시도 기존에 계속 실패했던 구간인데 이번에도 돌파 시도 정도하고 사실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오히려 조정의 빌미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조지아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지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얘네가 보조금을 안 준다. 혹은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무리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앞으로. 음. 이미 지은 걸로 뭐 다 해먹는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미국이 아예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이기 때문에 중국도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뭐 2025년 정도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대신 유럽이나 이제 다른 쪽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뭐 막히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또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 SK그룹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LG그룹도 마찬가지고 또 계속 진출하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자동차 섹터의 조정의 빌미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계속 순환매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섹터들 그리고 한 번 치고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섹터들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은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저희 채널 홈에 오시면 요 커뮤니티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문의 딱 터치해가지고 상담 시청하시면은 상담 받아보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배정되는 클래스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성향에 맞게 저희가 배정해 드릴 테니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